안녕하세요. 꿈 다시 보기 채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꿈을 다뤄보는 시간으로 꾸려보겠습니다. 먼저 꿈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부부 동반으로 단체 여행을 간 것 같다. 장소가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다. 산에 간 것 같은데 곧 어두워졌다. 게임에서 졌는지 아주 큰 통에 황도 복숭아 통조림을 10통 정도 사왔다. 일반 슈퍼에 파는 작은 통조림 4개를 겹친 1000ml 크기이다. 남편은 일반 공기 밥그릇 6개 정도가 들어갈 정도로 큰 은 녹그릇에 통조림 한 통을 부었다. 탐스럽게 담긴 복숭아를 보니 내 것도 따고 싶어진다. 통조림을 따서 다른 은 녹그릇에 담는다. 오른쪽 벽 구석에 안 딴 복숭아 통조림들이 쌓여 있다. 나는 방금 딴 복숭아 통조림 과즙이 통에 남아있는 것이 신경 쓰인다. 버리지 말고 따라 마셔야지 생각한다. 그때 남편이 자신이 부은 복숭아 통조림에 큰 수저로 흰 설탕을 2스푼 들이붓는다. 여보, 설탕에 절인 통조림에 다시 설탕을 붓는 건 아니잖아. 라고 소리치는데 내가 소리치는 걸 나도 알고 꿈밖에 남편이 옆에서 여보 무슨 소리야 하는 소리도 듣는다. 남편에게 다시 정확하게 말해준 후 눈 안 뜨고 잔다. 그리곤 꿈에서 복숭아 통조림을 먹으려는데 야영팀이 빨리 오라고 부른다. 어둑어둑 해가 지려 한다. 하나도 못 먹고 따라간다. 그리고 아침에 깼다. 너무 아쉽다. 저희의 상상에서 꿈을 펼쳐보겠습니다. 꿈꾼이라면 내 삶에서 황도복숭아 통조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가장 궁금할 겁니다. 내 안에 무엇이 황도복숭아 통조림으로 형상화되었을까? 황도복숭아 통조림은 내 삶에 이로울까 아닐까? 그 부분에 대해 이해하고 싶은 마음 클 겁니다. 남편과 나는 복숭아 통조림을 따고 붓고 설탕을 더 넣고 하는 작업에 몰두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누구를 위한 작업이고 음식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꿈으로 확인되는 건 그 작업으로 인해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잊어버리고 산에 온 목적도 가물해지는 것을 확인할 따름이죠. 급기야 먼저 출발한 야영팀으로부터 뒤처지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야영팀에 합류하고 싶지 않다. 이런 저항이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꽤 많은 양의 복숭아를 꽤나 크고 좋은 은 녹그릇에 부어 놓았지만 그 음식은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누구의 구미도 당기지 못하는 음식이란 쓸쓸하기 그지없습니다. 산으로 불림받은 이유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 같습니다. 이제 보다 근원적인 차원에서 내 욕구와 내 쓰임새를 고민할 시점에 내가 있는 것 같아요. 꿈이 전하는 의미에 다가갈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꿈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입니다. 강조는 눈길을 끌기 위함이죠. 꿈꾸니의 주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인즉 저항이든 부주의든 꿈꾸니가 보지 못하는 어떤 지점을 반드시 보게 하고 싶다 하는 꿈의 의지를 느낀다는 거죠. 이 꿈에서는 황도 복숭아 통조림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통조림의 크기도 커졌고 수량도 많습니다. 눈길을 확 끌잖아요. 또 남편과 나의 행동은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1000ml짜리 통조림을 딴 남편은 그것을 은 녹그릇에 부었습니다. 그 양만 해도 상당히 많은데 나는 다른 복숭아 통조림을 딴단 말이죠. 남편은 설탕을 더 넣기까지 합니다. 과도하고 억지스럽죠. 결국엔 먹어보지도 못한 채 자리를 뜨게 됩니다. 야영팀을 따라가야 하니까요. 다시 말하지만 야영팀에 합류하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 부부의 솔직한 속내라고 짐작됩니다. 야영팀을 따라가는 대신 황도 복숭아 통조림에 매달리는 겁니다.
나와 남편이 매달리는 황도 복숭아 통조림은 야영과는 상반된 특성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확한 복숭아가 과일 그 자체로서 품질이 우수하다면 통조림용으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복숭아의 당도가 기대치보다 낮거나 다른 흠결이 있어서 과일로서의 상품성이 현저하게 떨어질 때 통조림용으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못나고 맛없는 복숭아를 살려내는 처방인 거죠. 황도 복숭아 통조림이란 맛없는 복숭아가 갈 수 있는 최선의 길인 겁니다. 그 길만이 정답처럼 여겨지던 때가 분명 있었을 겁니다. 복숭아 통조림은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변화를 기꺼이 감수해낸 결과로 탄생했다는 뜻입니다. 기존의 껍질을 벗겨내고 모양에도 변화를 주고 인위적으로 첨가한 당도가 골고루 잘 스며들도록 뜨거운 조리 과정을 견뎌낸 결과로 만들어진 거죠. 생김새도 부족하고 당도도 떨어져서 치러야 하는 대가는 혹독하지만 참신한 결과를 성취한 것도 사실입니다. 한 시절 나름 요긴하게 쓰이는 겁니다. 그런데 당도가 지나치게 높은 복숭아 통조림은 젊은 한 시절에나 먹게 됩니다. 아주 가끔 즐기는 디저트인 셈이죠. 건강을 챙겨야 할 나이에 이르면 관심이나 선호에서 저만치로 밀려나는 음식입니다. 또 복숭아가 아니더라도 신선하고 맛난 과일은 넘쳐나거든요. 뭐냐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 토대 위에서 살아남고자 고안해낸 방식이 이제는 외면받는 신세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근원적 차원에서 자신을 섬세하게 잘 돌보고 챙겨주고 싶은 욕구를 알아차리게 되면 복숭아 통조림은 단호하게 끊어내고 싶은 1순위의 음식이 될 것 같습니다. 나 역시 이제 내면의 건강을 챙겨야 하는 입장에 있는 것 같지만 복숭아 통조림으로 살아온 나에게 야영은 너무도 생소한 경험이고 그래서 두려움이 앞서는 겁니다. 꿈을 보면 게임에서 지고 통조림을 사온 것 같다는 짐작이 나옵니다. 썩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게임과 복숭아 통조림을 함께 연상해 보면 그럴듯한 이야기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과일은 여성의 특성과 비슷한 면이 아주 많은 것 같아요. 과일은 다른 식품에 비해 생김새나 빛깔을 더욱 중요하게 여깁니다. 거기에다 얼마나 신선한지 또 당도는 충분한지도 중요하죠. 과일을 평가하는 잣대는 여성을 평가할 때도 고스란히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생각해 볼 것은 사회가 여성을 바라보는 잣대와 평가의 시선이 고스란히 나 자신으로 향해서 나를 괴롭히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고 싶은 거죠. 그 시선으로 자신을 재단하고 과한 비판과 비난을 쏟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고 싶은 겁니다. 꿈에서도 게임이 언급되었잖아요. 사회는 생존 게임의 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모든 게임은 승자와 패자로 나뉘어집니다. 통조림용으로 쓰이는 복숭아도 사회로 진출하는 첫 길목에서 거부당하고 밀려난 신세인 겁니다. 그런 신세가 될 때 괴로운 쓰라림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럼에도 복숭아 통조림은 패자가 갈 수 있는 훌륭한 길입니다. 한 차원 내가 해온 경험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임에서 패자가 되었음을 인정하고 나의 쓰임새를 새롭게 고민하고 길을 찾아왔던 시간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다만 앞으로도 그 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될 수 없습니다. 복숭아 통조림을 원하는 이가 아주 드물 것 같거든요. 한쪽 벽에 복숭아 통조림이 쌓여 있고 내 눈길은 그것을 포착합니다. 이는 한 차원 내가 그 방식에 지나치게 젖어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당도가 낮은 과일은 그 매력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통조림용으로 만들어진 복숭아는 당도가 지나칩니다. 당도가 부족한 복숭아를 꺼려하듯 과도한 단맛에 눈살 찌푸리며 고개 젓는 이들도 많습니다. 복숭아 통조림은 극과 극을 오갈 때의 폐해를 설명하기에 딱입니다. 인간의 행태도 마찬가지죠. 모든 인간은 결핍을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결핍을 채우고 싶은 인간의 욕망은 실로 대단하죠. 그러나 그 과도함이 사람들의 접근을 막고 소통을 어렵게 하는 경우도 또 허다합니다. 성장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당도를 형성하지 못했을 경우 흰 설탕은 쉬운 해결책으로 보이고 그래서 유혹적입니다. 그저 숟가락으로 몇 스푼 떠넣으면 지난 세월을 가뿐하게 보상하고 메워주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온갖 매체는 되도록이면 복숭아 통조림을 사 먹지 마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건강에 해롭기 때문이죠. 자신을 잘 돌보고 챙기는 이라면 복숭아 통조림에 눈길도 주지 않습니다. 꿈을 보면 나와 남편은 황도 복숭아 통조림 중독을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크고 작은 게임에서 패배한 다수의 경험은 황도 복숭아 통조림을 고집하게 만들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성장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지 못했던 당도를 흰 설탕으로 대체하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단 것이 들어가면 스트레스도 날아가는 것 같고 기분이 아주 좋아집니다. 그런데 계속 지속되지 않는다면 얼마간의 낙담과 좌절의 시간은 자신에게 이롭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자신의 실수와 과오를 수용하는 바탕 위에서 자신과 자신의 삶을 긍정하는 쪽으로 돌아서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흰 설탕의 방식, 즉슨 자신을 속이는 자기 기만의 방식으로는 성취되기 어려운 겁니다. 자신의 경험을 과도하게 왜곡해서는 곤란합니다. 흰 설탕 중독에서 벗어나야 하는 때가 왔다는 뜻입니다. 흰 설탕에 기대지 않고 기분을 업시키는 법, 부족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봐주고 수용하는 법, 그리고 자신을 격려하며 나아가는 법을 배워야 할 때가 온 것이죠. 복숭아 통조림이 치아의 힘을 별로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도 신경 쓰이고 찝찝해지는 대목입니다. 통조림 안 복숭아는 지나치게 부드럽고 연합니다. 치아의 사용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상징적 차원에서 치아는 내가 수행하고 있는 일에서의 자신감을 의미합니다. 치아는 음식을 깨물고 물어뜯고 잘게 부셔서 건강한 소화의 기반을 만들어 우리의 건강을 유지시킵니다. 그런데 복숭아 통조림은 치아 사용을 막는 것 같으니까요. 자신감의 확인을 막는다는 뜻이죠. 그 상태로 게임에 나선다면 번번이 패배하는 경험만을 반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조림용 복숭아는 그것을 담고 있는 철제통과 대비됩니다. 철제 깡통은 강도와 견고함이 엄청납니다. 부드럽고 연약한 복숭아는 그것에 기대어 안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외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는 것 같거든요. 이제 튼튼하고 고급스러운 은 녹그릇에 옮겨왔다고 생각하지만 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내용물을 담는 용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용물 그 자체, 내용물의 본질을 깊이 고려해야 하는 때가 온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통조림과 야영도 대비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철제 깡통 안은 작지만 안전하게 느껴지는 세상입니다. 그에 반해 야영은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는 것 같습니다. 사방천지 위험이 어디에서 들이닥칠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꿈은 야영, 야생의 삶으로 나를 이끄는 것 같습니다.
야생의 위험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꿈은 이제 야생으로 들어가라 이러는 겁니다. 철제 깡통안은 외부와 나를 단절시킵니다. 고립된 채 나와 비슷한 이들과 어울려야 했던 거죠. 야생의 삶이 갖는 본질은 예측 불허입니다.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기 어려우니까요. 야생에선 불편함을 당연하게 여기고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것들도 엄청나죠. 이 지점에서 복숭아가 기존의 껍질을 벗어 던지고 철제 통 안으로 들어간 이유를 짐작하게 됩니다. 원래의 껍질은 안전한 보호막으로서의 역할을 거의 전혀 해주지 못했던 겁니다. 너무나 쉽게 멍을 허용하고 상처 입게 만드니까요. 또 쉽게 물러지고 벌레에도 아주 취약합니다. 너무도 약해 빠져서 상처 가실 날이 없는 겁니다. 그따위 보호막이라면 기꺼이 버릴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상처만 주는 약해 빠진 껍질에 비하면 철제 깡통은 천하무적으로 여겨질 정도로 아주 멋진 갑옷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황도 복숭아 통조림을 선호하는 이가 아주 드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모습으로 있고자 할 때 선택받기 힘들다는 거예요. 꿈을 보면 야영을 할 목적으로 산에 온 것 같습니다. 야영이나 복숭아 통조림 모두 젊은 시절에는 즐겁고 유쾌하게 경험할 수 있죠. 그럼에도 복숭아 통조림과 야영 사이에서 균형감이 필요했지만 나는 복숭아 통조림 쪽으로 확 쏠려서 삶에서 야영을 배제했던 것 같습니다. 지나온 시절을 돌아보면 인생길에서 야영을 요청받는 순간은 부지기수였을 겁니다. 그러나 겁 많은 나는 수용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또다시 부름받고 있어요. 다행스럽게도 야영팀에 합류하고자 애씀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야영은 극기 훈련을 떠오르게 하잖아요. 만일 극기 훈련이 필요한 시점에 왔다면 나는 무엇을 극기해야 하는가? 그 질문이 필요해 보이고 그에 대한 정리된 답안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에는 흰 설탕을 더 들이붓는 남편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그 점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 장면은 한 차원 실제 남편과의 관계 양상을 반영하고 있을 겁니다. 설탕을 더 들이붓는 남편의 행동. 이는 속상하고 불편한 감정을 달래는 남편의 방식일지 모르겠습니다. 게임을 져서 속상한 것인지 아니면 나와의 관계에서 오는 불편함인지는 아마도 나만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꿈을 보면 남편 역시도 자신의 기분을 업시키기 위해 흰 설탕에 기대는 것 같습니다. 빠르고 쉬운 해결책이라 믿기 때문이겠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내 꿈에 등장한 남편은 실제 남편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나의 내면에 존재하는 인물입니다. 그 측면에서 바라보면 남편의 행동을 보다 긍정적으로 풀어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말하자면 남편의 과도한 행동이 나의 자각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남편은 나에게 야영을 온 목적에 대해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야영을 온 목적은 흰 설탕에 기대어 달달한 기분을 유지하는 방식을 끊어내기 위함이라는 거죠. 야영에 합류하지 않는다면 이처럼 설탕 소태가 된 복숭아를 먹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측면에서 설탕을 더 들이붓는 남편의 행동은 오히려 복숭아를 먹지 못하게 하는 효과를 낸 것 같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이죠. 야영팀이 우리를 부르는 소리도 놓치지 않고 들었습니다. 황도 복숭아를 먹지 않았기에 가능했던 일 같습니다. 이만하면 괜찮은 시작이죠.